안녕하세요 여러분. 11강 해봅시다. 자, 여러분 11강은 경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의미입니다. 평생학습, 뭔가를 배운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죠. 뭔가를 공부하고 깨닫고 느낀다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걸 평생 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다, 쌤은 개인적으로. 자, 경력개발의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살아남기 시리즈 유명한 거죠. 살아남기 시리즈 유명한 건데, 결과적으로 평생 학습하고 경력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냐 없냐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잘 먹고 살고 있지만, 만약에 기계가 대체한다면 기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업 세계의 변화. 자,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고, 고용 관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경력 개발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산업 구조의 변화는 국제화, 제조업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제조업이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컴퓨터, 자동화 로봇, 3D 프린터들이, 네,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여성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고용 관계의 변화, 이직률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고용 형태 등의 다양한 고용률 감소 등이 있다. 지금 선생님이 말 똑바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고용 관계의 변화는 이직률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그 다음에 고용 형태의 다양화, 고용률 감소 등이 있다. 자, 경력 개발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먼저 경력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커리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현재는 뭐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말이 있었죠. 왜 아이를 낳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제 커리어가 무너지는 게 싫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커리어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일생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일과 관련된 경험인데, 아무래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은 이제 출산과 육아 때문에 못하게 되죠. 새로운 경험하고 배우고 일을 하는 걸. 이제 그런 거를 커리어가 망가진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커리어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개인이 일생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일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합니다. 일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우는 경험들도 전부 다 하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 경력 개발은, 자, 경력 그러니까 목표, 계획, 경로 등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경력을 개발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니까, 업데이트할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이루어져 있고,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여 경력 목표를 설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계획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서 경력을 개발하는 게 뭐다? 경력 개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은 이제 계획하고 경로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경력 개발이다. 자, 경력 개발의 목적,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은 개인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조금 더 성취 욕구가 생기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뭔가 더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자질 향상과 우수 인력의 이직 방지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가능하며 직책 수행에 필요한 경력을 이수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이 계속 바뀌면 누군가는 팀장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을 회사에서 잘 키우는 거예요. 잘 키워서 사원부터 시작해서 팀장, 부장, 과장, 나중에는 사장까지 시키는. 이제 그렇게 하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제 이게 회사 조직적 차원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력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정년이 보장되던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의 시대를 넘어 평생 학습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생에 걸쳐 꾸준히 학습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뭐다? 경력 개발의 필요성이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요구, 뭐 조직적인 요구, 환경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개인적 요구, 조직적 요구, 환경의 변화, 이제 하나씩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은 꼭 잘 읽어보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경력 개발의 단계입니다. 네, 경력 개발의 단계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입사해서 경력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는 거고, 여러분 이건 쉬워요. 뭐 직업 선택하기 전에 뭐겠어요. 교육받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성, 가치관 등을 잘 분석해서 적절한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고, 조직에 입사했으면 선택 분야의 조직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직무를 수행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 경력 초기는 뭐겠어요.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학습하고 조직 내에 필요한 입지를 확실하게 다진다. 그 다음에 경력 중기, 조직 내에서 성취 목표를 이루고 입지를 굳건하게 한다. 그 다음 뭐겠어요?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네, 뭐 이런 차원이 있겠죠. 네, 그래서 경력을 개발한다는 건 이제 여기는 사실 경력 개발이라기보다는 직업 선택의 단계가 맞는 것 같고, 이 두 단계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경력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위해서. 맞나요? 처음엔 적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력은 계속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경력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면 학습을 계속 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자, 1번. 경력 개발 경로. 자, 개인이 대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직업이나 직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력 계획을 준비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력 개발의 중간 단계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게 뭐다? 경력 개발 경로. 그러니까 무엇을 개발할 때 지금 정하는 거죠. 네, 그게 경력 개발 경로이다. 라고 되는 거죠. 경력 개발 계획 단계에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고, 직무 정보를 탐색, 그 다음에 자신과 환경의 이해, 경력 목표 설정, 경력 개발 전략 수립, 실행 평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걸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읽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은 이제 이 강의 후반에 문제를 풀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꼭 꼼꼼하게 읽어보고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서 생기는 한계점인 것 같은데, 우리 각자 노력을 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공별 경력 개발 경로 탐색은 자, 국가직무 표준 홈페이지 NCS 활용, 그 다음에 개인 활용 경력 개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차원입니다. 뭐 대단한 내용 없어요. 자, 평생학습의 의미.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너무 멋진 일이죠. 자, 평생학습의 의미. 평생학습이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구성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평생 배우는 거죠, 뭐. 평생학습의 중요성.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발달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전생에 걸쳐 삶과 학습이 하나 되는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머무르면 안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게 있다. 독학학위제가 생각보다 좀 웃긴 개념이에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네, 그래서 한번 학점은행제 있고 평생교육법 개정됐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생학습 제도. 독학학위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을 이용하여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뭐냐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주관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냥 스스로 공부해서 거기 시험에 통과만 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야 학사가 되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해서 독학 학위제예요. 웃기죠? 선생님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뭐냐고 하면 학점은행제는 여러분 약간 그거랑 비슷합니다. 배우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계속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학점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학점처럼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뭐 중1 수학, 중2 수학, 중3 수학,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 미용을 예를 들어볼까요? 미용을 예를 들면 고객 상담하기, 그 다음에 고객 응대하기, 그리고 뭐 미용실 관리하기라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수업이 저장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그 학점에 저장되는 거예요. 뭐 고객 응대하기는 2학점, 그 다음에 미용실 관리하기는 3학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은행이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점이 계속 저장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 계좌들. 자, 국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온라인 계좌에 누적 관리한다. 이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 학점은행제는, 그러니까 교육을 지금 배워야 되거든요. 특정 어디에서 보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등을 그 학점으로 인정받는 거고, 평생학습 계좌제는, 죄송합니다. 코가 간지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을 전부 다 적을 수 있는 계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좌에 내가 뭐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배웠다 라고 다 적혀 있는 계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좌를 쫙 가지고 있으면 뭐죠? 내가 다음에 이력서 넣을 때, 내 계좌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평생학습 계좌제이다. 계좌.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다는 건 고등학교 3학년일 테니까 고3 학생들 중에 현장 실습 나간 친구들이 있죠. 그것도 일학습 병행제 일부입니다. 그리고 혹시 도제학교 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도 일학습 병행제 일부일 거고, 중기청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해당하는 것도 대부분 일학습 병행제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산업 현장에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터 기반 학습 제도이다. 네, 이는 취업 준비 생각 기업 간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독일 스위스가 있는 뭐 도제 제도도 있죠.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것도 그거예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고등학교 때부터 기업에 가서 견학하고 학습하고 일하면서 점점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20살이 된 순간부터 뭐죠? 그 기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평생학습 제도 중에 이제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학과는 취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계약학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고 하면 취업이 거의 보장됩니다. 그리고 학비가 싸져요. 왜냐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반도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성균관대나 이런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자, 우리 반도체 학과는 들어오면 50%, 성적 50%는 다 삼성의 입사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줘요. 대신에 삼성에서 꼭 3년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확실하게 수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자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수요가 맞아서 괜찮은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직무교육 관련 협약을 맺고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이다. 뭐 그래서 많아요. 채용 조건은 뭐죠? 채용 조건은 이제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학과가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거는 산업체에 일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채용 조건은, 재교육은 뭐죠? 산업체에 일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순서가 다르죠. 입사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채용 조건, 그리고 재교육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인터뷰에 나타난 평생학습 볼까요? 자, 여러분은 읽어주세요. 자, 지금 보면, 자, 평생학습 제도를 활용한 것 같은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뭐죠?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네요. 발음이 어려워요. 계약학과. 그래서 뭐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자, 봅시다.
자, 다양한 학습 경험이 학습 계좌, 이거 아니죠. 이거 학습 계좌제고, 그 다음에 이건 현장 훈련과 현장 외 훈련을 병행하는, 이건 일학습 병행제였어요. 다른 내용이고, 디귿, 대학과 산업체 간의 직무교육 관련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기업 맞춤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이다. 맞죠? 네, 답은 디귿입니다. 다음 발표 내용 봅시다. 자, 여러분은 문제 풀어주세요. 자, 답은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기사를 읽어보면 최근 정부는 국내 인구 구조의 30대에서 50대 생애 도약기로 지정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을 뭐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 딱 적혀 있네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답은 딱 보면 4번이 맞겠네요. 4번이 딱 봐도 맞겠네요. 네. 자, 다음 홈페이지에 나타난 평생학습 제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아예 문제풀이를 해놨거든요. 자, 이거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평생학습 계좌제입니다. 평생학습 계좌제. 지금 보면, 나의 소중한 평생학습 이력들을 통장에 쌓는 적금처럼 차곡차곡 저장하세요. 아예 적혀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습자가 평생학습 계좌를 개설한다. 아예 계좌 개설이라고 적혀있으니까 당연히 평생학습 계좌제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뭐 답은 4번. 나머지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이 옆에 써놨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 강의도 그렇게 길지 않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